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신 숙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이다. 일단 맞는 말이죠.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지표에서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건 약간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5번은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기압을 최초로 측정하였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인데 이제 지표에서도 기압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기압 차에 의해서 바람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바람이 발생을 하고, 그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항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은 후 잠시만요. 저희 2학년이 아니라 3학년이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찬물에 담갔더니 플라스틱 병이 사방으로 찌그러졌다.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지는 까닭과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지는 까닭은 이제 원래 플라스틱 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놨는데, 이 뜨거운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뜨거운 물은 이제 수증기로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틱 병에는 수증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찬물에 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안에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매칭을 해보면은 가는 이제 플라스틱 병 내부가 기압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나는 이제 기압은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네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진공 상태이다. A는 진공 상태가 맞습니다. 일단 이 실험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였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 시험관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상태였겠죠. 여기에 일단 먼저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끝을 막고, 이 수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꽂게 되면은 원래 있던 꽉 차 있던 수온이 아래로 조금 이렇게 쭉 빠지게 되겠죠. 근데 다 빠지지는 않고 이만큼만 빠지게 돼요. 그 이유는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A는 진공 상태가 맞고, 이 지역은 현재 1기압이다. 수온 기둥이 76cm 나타난 것은 1기압이라는 거겠죠. 3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실험을 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보다 낮아진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4번,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다. 맞습니다. 수은 기둥이 이렇게 누르는 만큼 수은 면에 이렇게 작용하는 기압이 눌러주기 때문에 항상 이 기압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수은 대신 물을 이용해도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물을 이용하면 기둥의 높이가 바뀌어요. 그럼 만약에 물을 넣었으면은 근데 수은이 이렇게 76cm인데 물은 거의 1m? 1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풀어봤고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4번,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한 번씩 다들 보셨나요? 4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1m 길이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수조 속에 유리관을 거꾸로 세운 후 관찰하는 모습이다. 유리관 속 수은이 내려오다가 수은 면으로부터 76cm의 높이에서 멈추었다. 그 까닭은 1. 수은 기둥의 압력이 기압보다 작아졌기 때문. 높이에서 멈추었다는 까닭은 뭔가가 같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쪽의 힘이. 그래서 일단 답은 딱 보면은 2번이죠. 수은 기둥의 압력이 기압과 같아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제 대기압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이렇게 대기압이 여기를 눌러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은 기둥이 이렇게 꽉 차 있게 되면은 대기압도 이 수은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누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기압만큼 수은 기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수은 기둥의 무게만큼 기압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기압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림과 같이 유리관의 굵기와 기울기를 다르게 하면서 토리첼리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유리관의 수은 기둥 높이 H1부터 H3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제 이 수은 기둥 높이는 언제 가는데? 항상
똑같아야 돼요. 아, 진짜? 그래서 일단 질문 답은 전날 싸움이죠. 1번입니다. 내일 본다고? 진짜로? 그리고 6번 볼게요. 기압의 크기가 다른 하나는 1기압 76cm의 지지고 이게 약 1013헥토파스칼이에요. 그리고 물기둥 약 10m의 압력이고 공기기둥 약 10km의 압력.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기압이 몇이었는지. 스파르티? 1기압이 76cm 수은이고 이게 1013 헥토파스칼, 그리고 이게 물기둥 약 10m의 압력, 그리고 공기기둥 약 1000km의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5번이 틀렸겠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7번, 8번,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 무서워 진짜. Okay, it's my turn. I also think the most serious problem is income disparity, because this is usually the main source of any problem such as number 4 or number 3, because homeless problem also the effect of the income disparity, and like number 4 problem also it is the 뭐랄까 아 몰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약간 중국과 한국 사이의 빈부격차 때문에 약간 우리가 한국이 중국을 야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7번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압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기압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높이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기압이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높이가 10km일 때는 기압이 이만큼이었는데 높이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기압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맞죠?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작아진다. 맞죠? 기압이 작아지는 것과 밀도가 작아지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진다. 많아진 건 틀린 말이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고 저지대보다 고지대에서 공기기둥의 높이가 높진 않고, 고지대에서 공기기둥의 높이가 더 낮겠죠? 기압이 낮으니까. 그리고 토리첼리 실험을 하면 저지대보다 고지대에서 여러 명이서 의견을 모이면 이게 객관성 수응 기둥의 높이가 더 높다. 4번처럼 이제 틀린 보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기압을 측정한 결과이다. A, B, C 지역의 기압을 부등호 또는 등호로 비교하시오. 이제 이 수은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든 똑바르든 아니면 이렇게 넓든 항상 이 높이만이 이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높은 큰 게 기압이 큰 부분이고 이렇게 낮은 게 기압이 작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겠네요. 그럼 9번 볼게요. 기압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은 산을 넘어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기압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숨을 쉬기 편해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죠. 왜냐면 높은 산이 더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서. 그래서 4번 비행기 고도가 높아지면 과자 봉지가 부풀고, 물을 담은 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거 아시죠? 이거 마술 같은 건데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는데 여기다 종이 한 장만 이렇게 딱 대놔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예, 이 되겠네요. Maybe most of the people have this similar problem. Other thing is, I think. 이 10번부터 또 한번 같이 볼게요. 10번. 바람이 부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람이 부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기압 차이예요. 꼭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고. 11번.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분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고 해서 틀렸고. 니은.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동풍이다. 이제 이 바람의 방향은 어디로 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불어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이면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동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12번 볼게요. 그림은 지표면이 가열 또는 냉각되는 지역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고, B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위쪽 공기가 따뜻하고 아래쪽 공기가 차갑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공기가 따뜻하고 위쪽 공기가 차갑겠죠. 그래서 1번 지표면이 가열된 곳은 A가 아니라 B겠네요. 그리고 A는 B보다 기압이 낮다.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A는 위가 높고 아래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는 아래가 높고 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B보다 기압이 낮다. 맞는 보기고, B에서는 공기가 주변보다 가벼워져 상승한다. 맞죠? 지표면에서 바람은 B에서 A 방향으로 분다가 아니라, 이제 B에서는 이제 공기가 없어졌고 위로 올라왔으니까 A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공기가 채워졌죠. 상대적으로 A는 지금 공기가 많은 상태이고 B는 공기가 적은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으로 공기가 불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지표면이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기압 차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2번 보기가 맞다고 했는데 2번이 사실 틀린 보기예요. 왜냐면은 기압이 낮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A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서 기압이 높은 상태겠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쟤네는 완전 공활됐는데. 공부에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나 봐. 1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바람이 불 때 육지와 바다의 기온과 기압의 크기 및 바람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육지에서는 공기가 상승을 하고 바다는 공기가 하강을 하죠. 그 말은 육지의 아래쪽 공기가 따뜻하다는 거고 바다의 공기는 차갑다는 거겠죠. 하이하고 로우. 그래서 기온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높다 있고, 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지는 이제 온도가 높아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므로 기압이 여긴 낮겠고, 바다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기압은 바다가 육지보다 높다. 그리고 이 바람의 이름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해풍이다. 답은 4번. 14번 볼게요. 육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육풍은 이제 낮에 부는 바람인지 밤에 부는 바람인지 따져보려면은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은 어, 어,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따뜻하죠. 그래서 육지 쪽의 바람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바다 쪽의 바람이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게 되겠죠. 낮에는 이제 밤에는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 낮에 부는 바람이 다 틀렸고 육지의 기압이 바다보다 높다. 육지의 기압이 바다보다 높아야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맞고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다.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고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어 부는 바람이다.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고 바다보다 그래서 부는 바람이죠. 그리고 5번 육지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답은 1번. 15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부는 바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동서남북 북쪽하고 서쪽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러면 북서풍이겠네요. 일단 1번 틀렸고 기압은 A가 B보다 낮다. A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A가 기압이 높고 B는 기압이 낮습니다. 틀렸고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일단 3번이 맞는 보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A가 이제 B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B의 온도가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A 쪽에서 B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볼게요. 그림은 바람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칸막이를 들어 올렸을 때 향연기가 이동하는 방향과 가와 나의 기압 비교를 옳게 짝지은 것은 따뜻한 물에 공기는 올라가고 찬물에 공기는 하강하기 때문에 가가 비죠. 그래서 나 쪽에서 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향연기는 나에서 가로 이동을 하고 기압은 그 말은 나가 더 높다는 거겠죠. 답은 4번. 17번, 18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조에 같은 양의 모래와 물을 각각 넣고 전등을 이용하여 10분 동안 가열한 후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향연기 움직임을 관찰했다. 17번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은 해류풍과 계절풍의 발생 원리겠죠. 모래와 물, 육지와 바다. 18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모래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낮다. 이제 이렇게 전등은 이제 이게 열을 주는 거예요. 가열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모래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모래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모래 쪽에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기압은 모래 쪽이 물 쪽보다 모래 쪽이 이제 기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죠. 그래서 근데 물 쪽은 기압이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물 쪽이 모래보다 기압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향연기는 그렇기 때문에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와 같은 원리로 부는 바람은 해풍과 북서 계절풍이다. 해풍은 맞는데 북서 계절풍이 아니라 동서남 남동 계절풍이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뭐지? 좀 뭐라고 부르죠? 내신 숙속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 오늘 여러분들 출석 과제는 이 서술형 문제 4문제 하나 둘 셋 넷 푸셔가지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실력 탄탄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